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오늘 영상은요 간헐적 단식에 대한 영상입니다. 5개월 전부터 이제 간헐적 단식을 하고 있고요. 이걸 하면서 제 몸의 변화, 그리고 제 몸이 좀 더 잘 기능을 하고 또 약간 살도 빠지고 이런 것들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내 간헐적 단식의 이 찬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들을요 여러분들께 한번 공유해 보려고 하고,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지금까지 간헐적 단식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셨다면 오늘 제 영상을 보시면서 이 의구심을 풀고 한번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일단 단식하면은 좀 거부감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막 체중이 많이 나가서 살을 빨리 빼려고 하는 거 아닌가? 단식을 하면 영양 결핍이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저도 그랬었고요. 그런데요, 여러분들의 식습관을 지금 한번 보세요. 많은 분들이 일단 아침을 드시고 아침과 점심 중간에 우유가 들은 커피나 마시거나 간식을 드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리고 점심을 잘 먹고 나서 바로 디저트를 드시거나 아니면 오후에 이제 커피를 드시면서 빵이나 케이크 같은 걸 드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리고 또 저녁을 잘 먹죠. 그리고 저녁 먹고 나서 뭔가 또 출출해서 야식을 드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러다 보면 하루에 정말 5끼, 6끼를 먹게 됩니다. 몸이 쉴 시간이 없고 이 몸이 디톡스를 할 시간이 없어요. 이러다 보면은 이게 쌓이고 쌓여서 결국에는 병이 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먹는 만큼, 아니 일단은 먹는 숫자를 조금 줄이고요. 이 숫자와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단식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 단식이라 함은 전혀 부자연스러운 게 아니고요. 오히려 이렇게 계속적으로 먹는 게 우리 인간에게, 몸에게 부자연스러운 행동입니다. 간헐적 단식을 하든 안 하든 12시간 공복을 하루에 유지시켜 주시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12시간 공복이 이어져야 일단 먹은 음식이 12시간 동안 없기 때문에 혈당이 내려가고, 그러다 보면 인슐린의 수치가 떨어지게 됩니다. 인슐린의 수치가 떨어지게 되면 글루카곤이라는 체지방을 태우는 호르몬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우리 몸에 있는 이 체지방이 타기 시작하는 거고요. 그리고 12시간이 지나면서부터요, 여러분, 성장 호르몬이 나옵니다. 성장 호르몬이 아이들이 성장을 할 때는 이제 몸을 키워주지만, 우리처럼 다 큰 성인들은 이 성장 호르몬이 우리 몸의 근육도 키워주고 안티에이징도 해주고 젊음을 유지시켜주는 그런 호르몬이에요. 그래서 이 성장 호르몬을 받을 수 있으면 참 좋겠죠. 네, 그리고 공복 시간이 점점 길어지면서 몸의 상태와 건강 상태에 따르긴 하겠지만, 빠르면 약 17시간 공복 시간부터 오토파지, 이 시스템의 스위치가 켜지기 시작합니다. 네, 오토파지라 함은 세포 자각 포식입니다. 더 이상 밖에서 에너지가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인체가 이제 살려니까 우리 몸 안에서 최적화를 시키면서 몸에서 죽은 세포, 병든 세포, 기능을 잘 못하는 세포를 먹어서 에너지를 내는 거죠. 이게 결국에는 디톡스인 거고요. 그리고 우리 몸에 떠다니는 나쁜 세포들, 죽은 세포들, 암세포까지 먹어버릴 수 있는 정말 몸에 놀라운 재생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오토파지의 스위치를 켜기 위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단식인 거죠. 네, 간헐적 단식을 하는 방법은 개인마다 좀 차이가 있겠지만, 많은 분들이 보편적으로 하고 있는 방법이 16시간 공복 시간에 8시간 식사를 하는 그런 패턴으로 가고 있습니다. 간헐적 단식을 처음 시작하실 때 너무 욕심을 내시고, 나는 처음부터 16시간 공복에 8시간 먹는 시간 할 거예요 하시면 힘드실 수 있어요. 그리고 간헐적 단식이라 함은 뭐 2, 3주 내로 끝내는 게 아니라 정말 돌아가시기 전까지 계속적으로 이제 해야 되는 식습관 중에 하나이거든요. 그래서 마음을 조금 천천히 드시고, 처음에는 12시간 공복으로 시작해서 점점 더 시간을 늘리시면 나중에는 별로 어렵지 않게, 정말 생각보다 쉽게 이 16시간 공복에 8시간 먹는 시간을 하실 수 있을 거고요. 아니면 저처럼 오히려 더 나아가서 지금 18시간 공복에 6시간 먹는 시간, 아니면은 뭐 하루에 한 끼 정도만 드셔도 괜찮은 그 경지에 오르실 수도 있습니다. 언제 공복을 유지하고 언제 먹는 게 가장 효율적일까요? 이걸 물어보신다면 저는 여러분들의 생활 패턴에 맞게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연구에 의하면 아침과 점심을 먹고 저녁을 스킵하고 다음 날까지 공복을 유지하는 게 호르몬 관계에서 봤을 때, 그리고 더 나은 수면을 위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사회적인 활동을 하시면서 저녁에 약속 자리가 많거나 아니면 저처럼 가족이 있어서 가족과 저녁 식사를 하는 거를 즐기시거나 아니면 어차피 아침 먹는 건 별로 나한테 중요하지 않았다 이러신 분들 계시죠? 이러신 분들은 네, 점심, 저녁을 드시면 되고요. 그렇지 않고 나는 충분히 저녁을 안 먹어도 된다. 그렇게 스케줄을 짤 수 있다. 오히려 그게 자는데 더 도움이 된다. 이러신 분들은 대신 아침을 드시고 점심을 드시고 그날 식사를 끝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여러분들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게 이 공복 시간과 먹는 시간을 정해주시면 됩니다. 이 공복 시간에는 도대체 뭘 먹을 수 있으며 이 먹는 시간에는 얼마나 자주 뭘 먹어야 되는지 말씀드릴게요. 네, 공복 시간에는 공복을 유지시켜 주셔야 돼요. 공복 시간에 가장 좋은 거는요, 물입니다. 물을요, 적어도 하루에 2.5리터는 드셔주셔야 돼요. 일단 배가 공복 시간에 고프잖아요. 그때마다 물을 드셔주세요. 그러면 배고픔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물을 마시는 거에 의해서 우리 신진대사를 도울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단식을 하다 보면 몸에서의 노폐물이나 디톡스 현상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몸 밖으로 잘 배출하기 위해서 물을 충분히 드셔주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하루에 2.5리터 정도의 물을 마시기로 결정을 하셨다면 그 중에서 반 이상을요, 단식을 하고 계실 때 드셔주시면 훨씬 효과적으로 몸을 디톡스 시켜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드실 수 있는 게 설탕이나 크림, 우유가 들어있지 않은 커피나 허브티입니다. 네, 그러면 8시간, 이 먹을 수 있는 시간 동안에는 얼마나 자주 식사를 하시면 좋을까요? 네, 이 간헐적 단식을 하는 거의 취지가 물론 공복 시간을 오래 유지하는 거에도 있지만 또 다른 취지는 이 먹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그만큼 하루에 우리가 먹는 총 킬로칼로리를 좀 줄이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 짧은 시간 내에 계속적으로 음식을 먹어주게 되면 그만큼 위가 소화를 하게 되니까 힘들어지고요. 그리고 먹는 거에 의해서 혈당이 올라가게 되고 그만큼 인슐린 수치는 불안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먹는 횟수는 2번 또는 3번으로 고정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뭘 먹어야 되냐? 아무거나 드시면 안 됩니다.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2가지는요. 첫 번째는 가공식품입니다. 네, 뭐 편의점 음식 아니면 슈퍼마켓에서 전자레인지에만 넣어서 뜨겁게 데우면 드실 수 있는 이런 음식들 있죠? 이런 것들 피하셔야 됩니다. 이런 음식은 기본적으로 나쁜 지방, 설탕, 너무 많은 정제된 탄수화물, 방부제 등 우리 몸에 들어갔을 때 독소로 남게 되는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가장 좋은 방법은 이제 집에서 신선한 재료를 사서 해드는 음식이 가장 좋고요. 밖에서 외식을 하셔야 된다면 최대한 한식으로 드시되 야채가 많은 음식, 그리고 깨끗하게 조리된 그런 음식으로 드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2번째로 피하셔야 될 음식이요, 설탕을 포함한 정제된 탄수화물입니다. 탄수화물 자체가 우리 몸에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정제된 탄수화물이고요. 그리고 이거를 너무 많이 먹어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탄수화물을 드시되 건강한 탄수화물로 드셔주세요. 야채, 과일, 정제되지 않은 통곡물로 드시기를 추천해 드리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야채의 양을 늘려주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간헐적 단식을 하다 보면 대체적으로 총 킬로칼로리가 적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조금 배가 고파질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포만감을 높이기 위해서, 그리고 충분한 에너지를 내기 위해서 평소보다 지방 섭취를 조금 높여주세요. 좋은 지방의 섭취를 높이기 위해서 뭐 몸에 좋다는 뭐 올리브유, 아보카도유 뭐 이런 거를 숟가락으로 막 이렇게 드시는 것보다는 우리 좋은 지방을 잔뜩 가지고 있는 식품들 있잖아요. 뭐 아보카도나 씨앗류, 아니면 견과류, 생선, 올리브, 이런 완전식품 있죠? 이런 것들로 섭취를 해주시면요, 비타민 E, 오메가3 뿐만 아니라 좋은 단백질까지 같이 섭취하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몸의 포만감이 높아지기 때문에 금방금방 배가 고파지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들의 평균적인 식습관이 건강하다면요, 가끔씩은 뭐 과자,
빵, 케이크, 맛있는 디저트, 아이스크림 이런 거 드셔도 됩니다. 네. 인생이 이런 거 먹으면 굉장히 즐거워지잖아요. 그리고 뭐 상황이 그래서 아니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이들이 있다 보니까 가끔 이런 것들 먹게 되거든요. 근데 먹을 때는 또 스트레스 받지 않고 맛있게 먹습니다. 그래서 너무 건강한 음식에 이제 매달리다 보면 또 거기에서 나오는 스트레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평소에는 건강하게 드시되 가끔은 기분 전환으로 그리고 인생의 즐거움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맛있는 음식도 즐겨주세요. 그러면 이 16대 8의 패턴의 단식을 계속적으로 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처음에는 하기 어려웠던 이 16대 8 패턴이요. 언젠가부터는 쉬워지게 됩니다. 그거는 결국에는 몸도 이 패턴에 적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몸이 더 이상 성장 호르몬도 별로 내뿜지 않고요. 오토파지 기능도 스위치를 잘 켜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조금씩 바꿔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 16대 8의 패턴이 너무 쉬워졌다 하시면요. 이 공복 시간을 한번 늘려보세요. 그래서 저처럼 18시간 공복을 하시기도 하고 어떤 때는 그냥 하루에 한 끼도 드셔보세요. 그리고 이게 또 쉬워졌다 하면은요. 뭐 일주일에 한 번, 2주일에 한 번 정도는 24시간 공복을 해보시기도 하시고요.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두 달에 한 번 정도는 36시간, 48시간 단식을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아니면 저처럼 1년에 두 번씩 5일 동안 단식 모방 다이어트를 하시는 방법도 추천해 드립니다. 그리고 가끔은 이 공복 시간을 화끈하게 줄여도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뭐 모임도 있고 꼭 그래야 돼서 이 공복 시간을 못 지킬 때가 있잖아요. 이런 변화들이 꼭 나쁜 게 아닌 게 이런 변화가 있어야 몸도 한 가지 단식 패턴에 너무 적응되지 않고 그래서 조금 더 단식의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또 제가 경험한 간헐적 단식의 장점을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효과적이다입니다. 40살이 넘으면서 아랫배 나오는 거, 그리고 자주 간식 먹었던 거, 약간의 탄수화물 중독, 소화불량, 그리고 피부의 노화 이런 것들이요. 지난 4, 5개월 동안 굉장히 많이 개선됐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은 단식의 방법으로 더 이상 간식을 먹고 싶은 유혹이 들지 않고요. 탄수화물도 적게 먹게 됐고 그리고 아랫뱃살도 들어가게 되고 소화도 예전보다 잘 되고요. 그리고 피부도 예전보다 덜 건조하고 이렇게 약간 윤기가 나게 됐습니다. 일상생활에서 하기에 굉장히 유연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16시간 공복에 8시간 먹는 시간을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저녁에 약속이 생겼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서 저녁 식사를 9시에 끝내게 됐어요. 그러면 그 저녁 식사를 하는 동안은 그냥 즐겁게 식사를 하면 됩니다. 대신 그 다음날 아침에 16시간을 계산을 해서 더 늦게 식사를 하면 되는 거예요. 유연성 때문에 이 단식 패턴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간헐적 단식을 처음 시작했을 때 요 일주일만 잘 견디면요 그 다음부터는 어렵지가 않아요. 네. 첫 주에는요, 뭐 배고픔이 너무 심하고 좀 머리가 아프고 춥고 이런 것들이 느껴질 수 있는데 요 고비만 넘기면 그 다음부터는 정말 편해요, 여러분. 별로 배도 안 고프고요, 배에서 소리도 별로 안 나고요, 음식 생각도 별로 안 납니다. 그래서 별로 어렵지 않게 정말 쉽게 적응할 수 있는 단식 패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단식 초보자가 하기에는 정말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 공복 시간과 먹는 시간만 잘 지키면 먹는 것 자체에 대해서 규칙이 많지 않은 편이어서 편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1년에 두 번씩 하는 단식 모방 다이어트는요. 단식을 하는 5일 동안 먹어야 되는 거, 먹지 말아야 되는 거, 그리고 하루에 800kcal만 먹어야 되는 것 등 규칙이 많아요. 그래서 사실 요 단식을 할 때 계산도 해야 되고 재야 되고 먹어야 되는 거, 먹지 말아야 되는 거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간헐적 단식은 뭐를 먹냐보다는 이 먹는 시간, 먹지 않은 시간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평소에 드시던 음식을 계속 드시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단식 패턴이거든요. 물론 여러분 가공식품 안 좋고요. 킬로칼로리만 높고 영양소 없는 그런 음식은 물론 건강을 위해서 안 드시는 게 좋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다이어트 방식이 있잖아요. 이 중에서는 정말 음식 먹는 거에 대해서는 융통성이 있고 심플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장점은요, 시간이 좀 더 생겼습니다. 아침 식사를 제가 거르잖아요. 물론 아침 식사는 그렇게 손이 많이 가진 않지만 그래도 준비하는 시간, 먹는 시간, 치우는 시간 하면은 적어도 3-40분 정도는 할애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아침을 안 먹다 보니까 이런 시간들을 벌게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점은요, 돈도 약간 절약하게 됐습니다. 아침에 별거 안 먹긴 하지만 그래도 뭐 먹잖아요, 여러분. 뭐 신선한 과일도 먹고 오트밀도 먹고 계란도 먹고 등등. 그런데 아침 식사를 먹지 않는 게 계속 매일매일 지속되다 보면 장을 볼 때 돈을 조금 덜 쓰게 되는 장점도 생기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영상은요, 간헐적 단식이 도대체 뭐고 어떻게 해야 되고 우리 몸에 어떤 이로움을 주고 또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쉽게 할 수 있는지 등등 제 경험과 함께 섞어서 자세하게 알려드리는 영상이었습니다. 아직도 간헐적 단식에 의구심이 드시나요, 여러분? 네. 그래도 오늘 제 영상 보셨으니까요. 한번 속눈샘 치고 시작해 보세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의 식습관, 신체에 대한 변화, 생활에 대한 변화까지 크게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영상 여기까지였고요. 제 영상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됐길 바라고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까지 안녕!